이거나 가져가 가다가 버려라. 어머님,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은 절 알아보지 못하셨죠. 아줌마, 누구세요? 치매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그날은 제 5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제자였던 그 여자는 이미 제 자리를 차지했더군요. 30년이 쓰레기네요. 손에 든 건 캐리어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낡은 보따리.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59살 생일날 그렇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던 그 보따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2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진 한복 디자이너였어요.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됐었죠.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왔고 해외 전시회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시댁은 3대째 한복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미나야, 내가 우리 집안 명맥을 이어줘야 한다. 남편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몇 년만 경력 쌓아. 그럼 내 브랜드 만들어줄게. 저는 믿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려면 기다려야 한다고요. 결혼 첫 해부터 저는 시댁 한복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무급이었어요. 며느리니까요. 제 디자인으로 매출이 10배 올랐습니다. 명동 본점이 확장됐고 지점이 3개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문에 난 사진엔 준호만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탁월한 안목이라고 썼더군요. 결혼 10년 차. 준호가 사업을 확장하다 실패했습니다. 빚이 10억이 넘었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죠. 제가 디자인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밤샘 작업이 잦았어요. 회사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 산다. 준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유하늘, 28살 한복 디자이너였죠. 선생님 디자인 보고 한복에 반했어요. 하늘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에게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바느질 기법, 색조합, 전통 문양 응용법까지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름을 안 내세우세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며느리니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결혼 25년 차쯤 준호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잦다고 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백화점 한복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유하늘 디자이너의 봄날의 꿈. 무대에 오른 한복은 제가 그린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그게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제 디자인은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9번째 생일.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날은 제 5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준호가 회사에 안 가고 집에 있었거든요.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잠깐 이따 갈 거야. 할 얘기가 있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요. 왜 여기 와요? 아, 몰랐어요? 오늘부터 여기 살아요. 하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실로 나온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앉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하늘이랑 재혼하고. 하늘이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더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요? 없어. 집도 회사도 다 내 명이니까. 위자료는요? 1,000만 원. 많이 주는 거야. 30년이 1,000만 원.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해야 하거든요. 지금 내 집인데 곧 제 집이에요.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해. 저 여자 누구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유하늘이라고 해요. 앞으로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선반에 꽃병을 집어 던지셨어요. 불륜녀 주제에 어머니 소리 하지 마. 꽃병이 하늘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쿠션, 리모컨, 액자. 당장 나가. 전현 당장 내보내. 어머니,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나야, 문 열어. 전현 쫓아내야 해. 시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서워. 정말 치매 맞아요? 그래. 걱정 마. 준호가 돌아와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오늘 당장 나가. 여기 제가 30년 산 집이에요.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집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짐 싸. 1시간 줄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모던하게 할 거예요. 이 집 너무 촌스러워요. 현관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줌마. 어머님이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아줌마, 어디 가세요? 멍한 표정이셨어요. 정말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어머님이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가세요. 어머님, 아줌마 조심히 가세요. 비 오는데.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30년이 쓰레기네요. 하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캐리어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59살 생일날, 저는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어요. 준호가 이상한 말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요. 옆에 놓인 보따리를 봤습니다. 쓰레기니까 버리라고 하셨는데 쓰레기통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건데 벤치로 돌아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한복이 나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얼룩투성이었죠. 정말 쓰레기구나. 그런데 한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안감을 만져봤어요.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습니다.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였습니다. 명동 본점 건물. 소유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 회사 지분 증서였습니다. 한복명가 주식회사 마이너스 지분 70% 마이너스 소유주 강민아. 70%? 준호는 30%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등록증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그린 모든 디자인 하나하나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네 번째 봉투. 통장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란을 봤습니다. 200억 3천만 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봉투.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미나야, 이 보따리를 열었구나. 잘했다. 안에 든 한복은 우리 집안 3대째 한복이다. 이제 내가 4대째 주인이다. 27년 전 내가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나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 왜냐고? 내가 진짜 디자이너였으니까. 우리 집안 한복을 살린 건 너였으니까. 내 아들은 무능했다. 내가 있어서 회사가 버텼다. 그래서 회사도 내 거다. 70% 내 디자인도 몰래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 매년 조금씩 30년간 모두. 치매는 연기였다. 저놈들을 지켜보려고, 내 편에 서려고, 쓰레기니까 버려라고 한 이유? 저놈들이 의심하지 않게 끝까지 차갑게 굴어야 했다. 미안하다.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넌 내가 낳지 못한 딸이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라. 절대 지지 마라. 옥자 올림.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희생을, 남편의 배신을, 그리고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7년 동안 저를 위해 한복을 꼭 안았습니다.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편지에 적힌 변호사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선임하셨어요. 미나 씨를 위해서요.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합법입니다. 진짜 소유주는 선생님이세요. 정말 제 거예요? 네.
명동 건물 현재 시세가 500억 원 정도 되고요. 회사 지분 70%면 실질적 경영권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이사회를 소집하실 수 있어요. 대주주 권리로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제가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주세요. 모두 다. 일주일 후 회사에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제 돈으로요. 당신 돈? 무슨 돈? 제 명의 통장이요. 200억 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70%도 제 거예요. 뭐라고? 이사회에서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는 이미 준호와 하늘, 아들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했대? 준호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대주주라고 하던데요. 대주주? 내가 대주주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새로 자르고 화장도 했습니다. 대주주는 접니다. 준호와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지분 70% 제 명의예요. 지분 증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잖아. 진짜입니다.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7년 전에 정식으로 등기된 서류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속아서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셨어요. 걸음도 또렷하셨고요. 어머니, 준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어머니, 치매는 연기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내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끝까지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다시 준호를 보셨습니다. 27년 전부터 모든 걸 미나 명의로 바꿨다. 왜냐면 진짜 실력자는 미나였으니까. 어머니, 그럼 저는 넌 무능했어. 30년간 회사 매출, 미나 디자인이 90%였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부터 경영권은 미나가 갖는다. 너는 해임이야. 어머니, 싫으면 내 지분 30% 팔고 나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무섭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것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시는 게 싫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50억 원. 50억?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헌신과 불륜에 대한 대가예요. 수진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호와 하늘의 호텔 영수증, 1년치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준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디자인 도용 증거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30년간 원고의 디자인을 자기 작품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로를 가로챘고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디자인들이 모두 원고 작품입니까? 네. 저작권 등록증이 있습니다.
30년치 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30년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무급이었습니까? 판사가 준호를 받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며느리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열렸습니다. 마지막 판결일.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하라.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피고 소유회사 지분 30%를 압류합니다. 준호의 마지막 재산마저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사기죄였어요. 피고는 30억 원을 배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늘이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요.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죠. 하늘은 디자이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다시는 한복을 만들 수 없게 됐죠.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나야, 수고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내 브랜드 만들어라. 30년 기다렸잖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 옆에 있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긴. 내가 우리 집안 지켜줬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 이름으로 제 집에서 제 미래를 꿈꾸며 1년이 지났습니다. 명동 본점을 리뉴얼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 한복 -MINA HAMBOK. 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이름. 오픈 첫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미나 선생님 디자인이 드디어 나왔네요. 30년 숨겨져 있었던 실력자래요. 이분이 진짜 천재래. 매장 안에는 제가 디자인한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들이었죠. 어머님, 이건 어머님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 제작한 한복을 드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솜씨. 어머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석 달 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 선생님,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의 현대화라는 주제로요. 해외 첫 전시였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29살 때 받았던 초청장. 30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전시 개막일. 파리 한국문화원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작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한국의 디자이너 민혁행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첫 마디가 떨렸습니다. 저는 강미나입니다. 제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이름.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제 디자인은 전통에서 시작해 현대로 이어집니다. 30년간 그려온 꿈입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30년 동안 숨어 계셨다고요? 숨은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행복하니? 네, 어머님. 처음으로요. 나도 행복해. 내가 웃으니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왜 27년이나 숨기셨어요? 말하면 내가 의지할까봐.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우리 집안 빛냈지.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미나야,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약속 기억하세요? 몇 년만 참으면 내 브랜드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저 혼자 만들었어요. 당신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디자이너로 못 살 거예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도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나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명동 본점 외에 지점이 5개 더 생겼습니다. 해외에도 2곳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공방에서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미나야, 이 색 조합 어때?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지만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드셨습니다. 86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복을 사랑하셨어요. 미나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줬던 한복 기억하니? 쓰레기라고 했던 거. 물론이죠. 제 인생을 바꾼 한복인데요. 그 한복으로 뭐 좀 만들어 봐. 네. 리메이크해서 새 작품 만들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나, 그리고 너. 4대가 이어진 한복이잖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들게요, 어머님. 3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낡은 한복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3대가 입었던 천이었습니다. 그 천을 새로운 디자인에 접목시켰습니다. 전통의 홍과 현대의 감각이 만났습니다. 완성된 한복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완성됐어요. 어머님이 한복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천이 여기 있네. 우리 어머니 것도. 네, 어머님. 4대가 함께 있어요. 고맙다, 미나야. 제가 더 감사하죠. 그 한복으로 특별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3대의 한복 -3 제너레이션즈 론칭쇼를 열었어요. 무대에 시어머니가 모델로 서셨습니다. 86 할머니 모델이었죠.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자 어머님이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름답다. 저 한복 봐. 3대의 혼이 느껴져. 쇼가 끝나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이제 내가 5대를 만들어야지. 5대요? 너 결혼 안 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결혼보다 한복이 더 좋은데요. 그래도 인연은 와. 기다리지 않아도 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나 선생님?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 전시회 봤었어요. 아, 그때 선생님 디자인에 반해서 한복 공부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복 연구가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복문화연구소 소장 김태윤.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이야기해봐요. 감사합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인연이 왔나 봐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눈빛이 착해 보였어요. 그럼 됐다. 내 눈은 정확하니까.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렸던 첫 디자인을 꺼내봤어요. 29살의 꿈이 담긴 스케치였습니다. 이제야 이렇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나 한복은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했어요. 뉴욕, 파리, 도쿄에 매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명동 본점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어머님은 이제 89이셨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한복을 사랑하셨어요. 미나야, 네 어머님,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괜찮아. 나 행복했어. 내가 성공하는 거 봤으니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고맙다 미나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여서 제가 더 감사해요. 마지막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그 한복 입혀줘. 내가 만든 3대 한복. 네, 어머님.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잠들듯이 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모두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킨 분이셨어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신 분. 관 속 어머님은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3대가 이어진 그 한복.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어머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남은 재산 전부를 제게 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59이었다. 이제 62이 됐겠구나. 나는 내가 29에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았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세상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 그게 가장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 내가 당당히 설 날을. 30년이 걸렸지만 넌 해냈어.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잖니. 자랑스럽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재 저는 62입니다. 미나 한복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방에서 디자인을 그립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사진 앞에 차를 올립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작업실로 갑니다. 벽에는 30년 전 제 첫 디자인이 걸려 있어요. 29살의 꿈, 62의 이룬 꿈.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날 쓰레기라며 건네받은 보따리. 그 안에는 500억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한 시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59의 모든 걸 잃었지만 60의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찾은 게 아니라 진짜 제 것을 찾은 겁니다. 제 이름을, 제 꿈을, 제 인생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9도, 60도, 70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